제21 칼사디아 데 로스 에르마니오스에서 만시아 데 라스 물라스까지 24.5km 9월 9일 월요일. 어제 프랭크가 알려준 침대 발치에서 몸을 낮추고 조용히 프랭크를 불렀다. 그런데 오늘은 미동도 없다. 피곤해서 그런가? 그냥 자도록 하고 싶으나 약속했기에 침낭을 살살 누르며 프랭크를 다시 불러본다. 여전히 대답이 없다. 그런데 갑자기 2층 침대에서 나 여기 있어 라며 프랭크가 일어났다. 얼마나 놀랐는지. 프랭크는 1층이 아닌 2층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1층 순례자는 깨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잘못 깨우는 것을 알고 가만히 있었는지 하여간 여간 미안한 것이 아니다. 프랭크를 깨우고 욕실에서 준비를 하는데 안경이 없다. 얼마 전 새벽에 혼자 어둠 속에서 조심조심 나오다 안경을 두고 나올 뻔한 것이 생각나 바로 안경을 찾으러 내 침대로 갔다. 눈이 밝은 그레이스가 침대 구석에서 찾아 일어나다 2층 침대에 머리를 세게 찧어 비명을 질렀다. 아픈 것은 안타까운데 그 상황이 너무 웃겨 우리는 웃음을 참기 힘들었다. 겨우 수습하고 욕실로 돌아오니 화장실에 있던 프랭크가 휴지가 없어 도움을 청했는지 마침 그곳에 있던 여자 순례자가 휴지를 건네고 있다. 무안해하는 프랭크의 표정을 보니 또 웃음이 났다. 유난히 다정했던 알베르게를 나선 우리는 오늘도 프랭크가 사진 찍는 것을 함께 했다. 오늘은 특히 아침 노을을 배경으로 많은 사진을 찍었다. 매번 다른 아침 표정인데 오늘 구름은 모양과 빛깔이 드라마틱하다. 끝없는 메세타 위로 거대하게 소용돌이 치듯 기다랗게 펼쳐져 있는 구름은 뭐랄까 꼭 한 곳을 향하는 터널 같기도 하다. 메세타를 걷는 요즘 나는 지평선에서 뜨고 지는 해를 바라본다. 부드럽고 때론 강렬하게 내게로 곧게 향하는 햇빛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느끼게 해주는 메세타 구간도 끝나간다. 황량하나 사무치도록 아름다운 메세타. 오늘은 프랭크가 중간까지만 우리와 걷고 다시 그의 일행과 합류하기로 했다. 이틀 가까이 함께 걸은 프랭크는 유쾌하고 사교적인 성격이다. 그리고 프랭크는 무엇보다 자신을 사진작가라고 소개하기를 좋아한다. 20년 동안 꿈꾸었던 순례길을 마침내 걷고 있는 프랭크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도 하는데 내 또래인 그가 무척 다양한 삶을 지향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즐겁고 유쾌한 프랭크와의 동행을 마무리하고 그레이스와 나는 다시 오늘의 목적지를 향해 걸었다. 나중 일이지만 내가 유튜브를 준비하면서 프랭크에게 그의 사진을 부탁했을 때 그는 근사한 사진을 보내주었다.
둘만 걷게 된 나와 그레이스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편안한 신뢰감이 우리 사이에 흐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그레이스는 정말 어여쁘다. 이른 새벽에 출발하며 묶은 꽁지머리도, 때론 두 갈래로 따은 머리도 예쁘다. 그리고 큰 소리를 내어 웃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기분 좋게 한다. 영어가 서툴러도 재치 있게 알아차리고 대처하는 모습도 정말 예쁘다. 나는 괜스레 그런 그레이스가 걱정이 되어 남자 순례자들이 말을 걸어와도 방실방실 웃지 말라고 했다. 그러자 그레이스는 아유 이모는 하면서 또 웃는다.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과 그동안 저금한 돈을 가지고 3개월 가까이 세계 여행을 하고 있는 서른의 그레이스를 오롯이 이해하기는 힘들다. 어떻게 그 나이에 그런 결정을 내리고 혼자서 큰 배낭과 여행용 가방을 들고 길을 나설 수 있었을까 가늠해 보곤 하는데 정말 대단한 용기다. 오히려 20대보다 더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서른의 나는 회사와 결혼, 돈 등의 문제로 많이 흔들렸을 것이다. 어쩌면 퇴사를 하는 것도 저금을 깨는 것도 못했을 것 같다. 현재의 행복을 위해 미래의 불안을 감수하느냐, 혹은 현재의 행복을 줄이고 미래의 불안도 줄이느냐는 선택에 있어 나는 후자를 선택했을 것이다. 그래서 순례길도 10여 년을 미루고 이제야 온 것이 아닐까? 그런데 현재는 내 앞에 있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과한 상상일 수 있으나 나의 10년 후가 없었을 수도 있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관과 선택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나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싶다. 순례자들의 사진으로 가득한 알베르게에 도착하여 낮잠을 자고 일어나 마당으로 나오다 2층 계단 모퉁이에서 프랭크와 마주쳤다. 내가 잠든 사이 그는 일행을 만나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다. 반가움도 잠시, 단추가 풀려있는 그의 난방 사이로 가슴털이 너무 가까이 보여 핑계를 대고 자리를 피했다. 마당으로 나오니 한쪽 의자에서 젊은 순례자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다. 나른하며 듣기 좋은 그의 노래를 들으며 빨래를 개고 있는데 오늘 처음 본 내 또래 미국인 세라가 큰 소리로 따라 부른다. 그 모습이 좋아 나도 리듬에 몸을 맞추었다. 알베르게 가까이 마트가 있어 오랜만에 저녁을 해먹기로 하고 콩과 버섯 그리고 올리브 통조림을 사고 감자 하나와 양상추도 샀다. 그리고 산 미구엘 맥주와 포도 한 송이도 추가. 그레이스와 나는 어제 먹은 것과 비슷한 요리를 하여 식탁에 앉았다. 그런데 옆에 있던 젊은 커플이
간 고기를 넣어 만든 토마토 스파게티를 권한다. 그레이스 말에 의하면 조리 과정이 집에서 하듯 제대로 했다고 한다. 맛도 여느 바에서 먹었던 요리보다 좋다. 아까 노래를 부르던 세라도 우리 식탁으로 왔다. 혼자 온 세라는 커플이 스파게티 요리를 할 때 미리 본인 몫의 돈을 주었다고 한다. 세라와 우리가 실컷 먹고도 스파게티는 여유가 있다. 마침 프랭크가 주방에 있는 우리를 보고 들어와서 우리가 만든 요리와 스파게티를 같이 먹었다. 저녁을 먹고 마을 산책을 하다 요 며칠 동안 계속 마주치는 30대 후반의 일본 여자 순례자를 또 만났다. 혼자일 때가 대부분인데 매번 인사를 해도 거리를 유지하려는 반응을 보여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데 동양인이 아닌 서양인들과는 잘 어울린다. 그들과 있을 때는 많이 웃고 목소리와 몸짓도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굳이 불편하게 선을 긋는다는 생각에 자연스럽지 않아 보인다. 레온에 도착한 형제님들과 서로의 소식을 전하고 일기를 쓰려고 주방으로 내려왔다. 대부분 식사를 마친 늦은 시간이라서 그런지 한가하다. 그런데 70대로 보이는 남자분이 홀로 주방을 정리하고 있다. 다 함께 사용하는 곳이라 각자 정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릇과 냄비 등의 뒷정리가 어수선할 때가 있다. 그는 마른 행주로 닦고 다시 사용하기 편리하게 말끔하게 정리를 한다. 며칠 후 이른 아침에 방한복 대신 비옷을 입고 나무로 된 순례자 지팡이를 짚고 걷는 그를 만났다. 그는 봉사자가 아닌 순례자였던 것이다. 잠시 인사만 했을 뿐인 나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기쁜 마음과 존경을 담아 부엔카미노 인사를 했다. 나도 그처럼 무심한 듯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며 살고 싶다. 귀감이 되는 그를 통해 품위 있게 나이 들어가는 것을 배운다. 만실라 알베르게를 어둠이 포근하게 감싸고 있다. 이제 자야겠다. 한국의 나의 가족 고운 꿈 꾸길.